문자 스트림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스트림은 크게 이제 리더와 라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이 스트림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문자로 읽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 쪽에는 인풋 스트림 리더와 파일 리더가 대표적인 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라이터 아웃풋 스트림 쪽에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와 이제 파일 라이터가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라이터부터 한번 살펴보면, 리더와 라이터는 일단 추상 클래스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객체를 만들지 못하지만 이 문자 입출력 처리를 위한 모든 공통 기능을 가진 최상위 슈퍼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더 라이터로부터 상속받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와 아웃풋 스트림 리더였죠. 바로 전장에서 보면 인풋 스트림 리더는 리더로부터 바로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 리더도 역시 라이터로부터 바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두 클래스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이트 스트링과 문자 스트림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썼냐면은 system.in에서, 그죠? 예. system.in에서 읽혀드리는 것이 바이너리 스트림인데, 그거를 문자로 바꿔줄 때 우리가 이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은 이제 바이너리로 읽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문자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파이프 역할을 하는 리더와 라이터가 이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클래스는 지정된 문자 집합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자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파벳은 이제 아스키 코드를 사용하잖아요. 아스키 코드 값,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인코딩 할 때 사용된 그 코드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드 값을 이용해서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어서 그거를 문자로 전환시켜 줄 것이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스키 코드인데, 이거는 알파벳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알파벳만 사용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린 한글을 이용해야 되니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드를 사용을 하냐면은 MS949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한글을 저장하기 위해서, 한글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코드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한글을 인코딩 하게 되는데, 인풋 스트림 리더는, 여기서 보면 인풋 스트림 리더는 바이트들을 읽어 지정된 문자 집합 내의 문자로 인코딩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인풋 스트림이니까 얘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쫙 읽어 드려 가지고, 그죠? 그 바이너리 데이터는 이제 바이트들인데, 읽어 가지고 문자 집합이 있잖아요. 즉 이런 코드표를 보고서 그 코드표에 해당하는 이게 값이 뭐니까 이거는 문자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그것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아웃풋 스트림 리더는 뭐냐면은 문자를 바이트들로 디코딩하는,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일에다가 문자 A를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문자를 실제로 파일에 저장할 때는 문자 자체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 코드로 바꿔서 저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바이트들로 이제 코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도 문자표를 이용해 가지고 바꿔주게 됩니다. 요게 이제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아스키 코드표라고 합시다. 아스키 코드표. 그러면 아스키 코드표에 보면 65번 요 숫자는 대문자 A에 해당하는 거고, 66번은 대문자 B에 해당하고, 67은 대문자 C에 해당하는 요런 이제 아스키 코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일에 뭐가 기록이 되냐면은, ABC가 기록돼 있다고 하면 그 문자 ABC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코드 값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65, 66, 67. 이게 이제 실제로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텍스트 파일이라고 할지라도 요런 코드표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 스트림으로 읽었다. 이거를 인풋 스트림 리더로 읽었다라고 하면, 읽어드리는 게 맨 처음에 65가 읽히고, 그 다음에 66이 읽히고, 그 다음에 67이 읽히겠잖아요. 그럼 이 인풋 스트림 리더는 자기가 사용하는 이 문자 집합, 이걸 문자 집합 또는 문자 셋이라고 하는데, 문자 집합을 딱 보고서
들어온 데이터가 65니까 아 얘는 A구나. 그 다음에 얘는 66이니까 얘가 B구나. 얘는 C구나를 알아가지고 실제로 화면에 보여줄 때는 A, B, C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인풋 스트림 리더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라는 거는 반대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출력하는 게 A를 출력하고 B를 출력하고 C를 이렇게 순서대로 출력을 한다고 하면 파일에 실제로 쓸 때는 ABC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문자 이 집합 ASCII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A는 65번이구나. 그럼 파일에다가 65를 쓰고 그 다음에 B는 66번 그 다음에 67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풋 스트림 리더나 아웃풋 스트림 리더는 자기가 사용하는 이 문자 집합을 보고서 읽어드리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파일 리더나 파일 라이터는 얘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부터 직접 문자 데이터를 읽고 기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파일 리더는 파일 인풋 스트림. 얘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 스트림으로 끝나기 때문에 바이너리 데이터가 읽어본다는 거죠.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얘와 연결해서 읽어드린 바이트, 즉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기도 하고 파일 라이터는 그 반대의 일을 하기도 한다는 그런 클래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클래스들이 사용하는 주요 메소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read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트만, 그러니까 한 개의 그 문자를 읽어서 한 개의 문자를 읽어서 정수용으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문자를 읽어서 해주는 거고 얘는 읽어와서 그거를 문자들을 우리가 제공해주는 요 그 캐릭터 배열에다가 쭉 저장을 해주는 거고 리턴 값은 몇 개의 문자를 읽었는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겠죠. 요 배열에다가 넣되 요 오프셋 위치부터 시작해서 요 사이즈만큼 읽어다가 넣어라. 그리고 반환형은 실제로 읽힌 그 바이트 개수만큼이겠죠. 그 다음에 ready라는 메소드는 그 반환형이 이제 불린인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스트림이 입력 스트림이 문자를 읽어드릴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읽는다고 해서 바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운영체제가 준비가 돼야 실제로 이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그 상태를 체킹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encoding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문자 집합입니다. 아까 그림으로 설명한 문자 집합. 즉 이 스트림이 사용하고 있는 그 참조하고 있는 그 문자표, 코드표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set은 읽어드림에 따라서 그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이게 표시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 리셋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lose는 역시 시스템 자원을 해제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한글로 작성된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걸 한 글자씩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텍스트 파일이 있거든요. test.txt라는 파일인데 여기에는 이런 이제 한글로 된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어서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거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파일 인풋 스트림 해갖고 FIS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new의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고 파일 이름은 test.txt였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시 임포트를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전부 다 임포트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try and catch로 둘러싸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전부 다 exception으로 해주고요. exception은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파일을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이트 단위로 읽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인풋 스트림 리더로 즉 문자 단위로 읽어올 수 있는 이런 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이프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ISR이라고 합시다. 인풋 스트림 리더. ISR은 new의 인풋 스트림 리더.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파이프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FIS라는 파이프를 갖다가 IS라는 파일에다가 그 파이프에다 연결을 하는 건데
이 생성자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지정하니까 FIS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생성자의 그런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코드표를 참조할 것인지 그래서 ms949라는 코드표를 참조한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 파일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 글자씩 읽어올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것부터 찍어볼까요? .out.println을 해서 어떤 문자셋을 사용하는지 사용장인 사용하는 문자 집합은 이렇게 하면 이 스트림에서 사용하는 문자 스트림이 뭔지 문자 집합이 뭔지 isr.get encoding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글자씩 읽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C는 isr.read 에서 한 문자씩 읽어와서 인티저에다가 집어넣는데 파일의 맨 끝에 가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닌 한 while문을 돌면서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글자 읽어왔으니까 한 글자씩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 해서 한 글자씩 찍는 거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캐릭터로 다시 캐스팅을 하고 C를 해서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됐으니까 읽어오는 건 다 됐으니까 이제 그 스트림을 다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ISR을 닫고요. 클로즈를 해주고 네, 마찬가지로 FIS도 클로즈. 여기서는 지금 우리 파이프를 두 개를 연결해서 썼기 때문에 두 개의 파이프를 다 닫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읽어온 캐릭터들을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로 할게요. 하게 되면 이제 한 글자씩 다 읽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file not exception 이런 에러가 하나 발생했죠. 제가 제대로 파일 위치를 지정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 파일이 제대로 저장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시동을 하면 네, 제대로 나오죠. 그래서 사용하는 문자 집합은 ms9499 한글이 깨끗하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의 그 핵심은 우리가 두 개의 스트림을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 파일에 대해서 바이너리 그 출력을 주는 것을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ms949라는 문자셋을 이용하는 문자열 스트림에다가 연결을 했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는 이 문자열 스트림을 이용을 해갖고 한 글자씩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렇게 그 스트림을 여러 개, 파이프를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다 변환을 해서 읽어드려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